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17회째입니다. 지난번 우리 16회에서는 제가 영어 훈민정음 이 책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영어 훈민정음 이 책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영단어 이제 구성 요소를 이제 지난번에 16회에서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구성 요소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핵심 요소, 이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영어 훈민정음에는 3,789개의 기본 영단어의 영원어민 파닉스를 한글로 표시한 것이 들어있죠. 바로 이 한글로 표시한 그 기본 영단어의 영원어민 파닉스를 최대한 그 파닉스에 가깝도록 한글로 이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히면은 영원어민 파닉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789개 가운데 약 한 500개나 한 1,000개 정도를 아마 익히시면은 분명히 이 영원어민 파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22개 이 발성 근육이 이제 한글에 특화되었던 그 근육이 이제 영원어민 파닉스의 그 발음에 특화되도록 이렇게 개조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근육이 이 발성 근육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작은 연습으로도 얼마인지 특화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한 1,000개 정도, 한 500개나 한 1,000개 정도를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단어에 대한 파닉스는 거진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것이 바로 핵심 두 번째 핵심입니다. 사실 이걸 익히고 나면은 진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각 단어당 이제 예시 문장이 두 개 들어 있으니까 3,789개 곱하기 2를 하면은 이제 약 한 7,600개 정도가 되죠. 7,600개의 이 짧은 영문장. 이것은 정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쓴 것인데 그러니까 용도가 상당히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우면 물론 더 좋죠. 그렇지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단지 자꾸 소리내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영어 훈민정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발음 교정 카드, 예, 그걸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연습이 되어지면은 영어 회화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연습하시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이거 연습하는 데는 한 3개월 내지 5개월이면 벌써 상당히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까지 이제 익히는 데는 또 좀 수시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는 데는 글쎄 1년 정도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년 내에 만약에 이걸 7,500개, 7,600개를 익숙해 놓으면은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어요. 설사 다른 단어를 쓰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단어를 써서 말을 하더라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 16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 부분, 예,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7회에서의
주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그 영단어의 영원어민 파닉스 또 그리고 3789개 그 다음에 또 약 7600개 되는 영예시 문장 그것을 이제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소리내서입니다. 소리내서 소리내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연습 훈련. 자, 그래서 이제 한번 3789개의 기본 영단어 이걸 이제 옛 한글로 표시한 건데요. 옛 한글로 표시한 거는 뭐냐면 이제 소위 주로 병서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죠. 이거 즈 대신에 이게 이제 z로 해서 좀 약화시키고 순화시키는 그렇게 하면은 보다 더 부드러운 언어가 된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병서가 이제 옛 한글이죠. 우리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병서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발음 음절 사운드 셀러블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런 발음 음절을 이제 이렇게 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볼드체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여기에 비하면은 볼드체로 돼 있고 한데 이 한글로는 이게 또 글자가 더 큽니다. 또 우리 한글로 이 표기한 그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읽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사운드 셀러블은 이제 제가 개념한 거예요. 제가 개념해가지고서 제가 개념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세계 최초로 제가 개념한 것이다. 이것을 하면은 굳이 IPA가 필요 없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IPA가 이제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영어의 IPA는, 이게 여기서 이 영어는 44개예요. 44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글은 이제 24개밖에 안 되죠. 그 이제 아무튼 간에, 이 셀럽을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사운드 셀럽으로 이렇게 나눈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나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굳이 이 IPA의 그 애매모호한, 이 IPA의 그 기호를, 발음 기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매모호한가. 그거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자, 이게 요거 같은 경우, 이게 영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sil이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AB는 어떻게 읽어요? up이죠. seal up. 그 다음에 LE는 이게 을 또는 얼로 읽어요. 얼로 읽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슈와 얼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을보다는 더 쉽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eal up 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영어를 조금 배운 사람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IPA는 이 발음은요. 복잡하고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음 또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사운드 실러브 된 거 이제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조금 좀 어색하긴 하지만 처음에 약간 좀 그렇죠. 조금만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두세 번 정도 발음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처음에는 seal up 을 이렇게 발음하다가 한두 번 정도 하다가 syllable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렇게 발음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 발음하는 동안에 좀 더 속도를 빨리 내서 발음하면 그러면 이제 혀가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발음이 버터처럼 된다 하는 얘기죠. 이 버터에서도 이게 실러블 제가 이제 사운드 실러블로 나눈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버터를 이제 이것도 발음이 쉽죠. but all. 그래 처음에는 이제 but all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죠. ER, AR 이런 등등은 다 이 리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끝에 종성
말썽이. 예. 그래서 이제 butter 이렇게 발음되지만 이제 이걸 좀 빨리 하면 butter. 이 버터가 되는 거예요. butter. 예?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이제 딱 여기만 이제 소리를 빵 내면 되는 거예요. 액센트 부분만. 예? 이걸 빵 소리 내면은 그 뒤에 있는 소리는 syllable. 이렇게 syllable. 이렇게 뒤에 나오는 소리는 작아도 되고 좀 얼버무려도 돼요. 또 진짜 또 약간 틀려도 이해를 해요. 원어민들이. 잘 안 들려도 이 뒤에 있는 소리는 잘 안 들려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영어의 핵심은 바로 액센트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를 발음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음소는 꼭 발음되어야 하는데, 이 받침의 경우, 예, 잔음이 남도록 발음해야 함.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예. 모든 음소는 꼭 발음되어야 하는데, 특히 받침의 경우 잔음이 남도록 발음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를 또 발음을 또 틀리게 하는 아주 틀린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꼭 이렇게 음절을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을. 그렇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영어의 음절과 이제 우리 한글의 음절이 이제 개념 자체가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발음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액센트를 발음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잠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트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그러면. 예? 또 여기서 스를 발음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잠깐 멈춰야 돼요. phonics. 이 다음에 이 스를 발음하기 위해서 좀 멈춰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맨 마지막에 있는 음절에 특히 이런 부분을 이걸 발음을 발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accent 트가 약간만 소리 나면 돼요. 또 phonics 스가 약간만 소리 나면 돼요. 근데 스가 아니라는 거죠. 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음이 안 돼요. 여기서도 또 멈춰서 마치 다른 단어를 두 개 단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예. 영어 원어민들은 우리보다 이 음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네들은 44개고 우리는 24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음소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리에 민감해요. 예. 소리에 민감하고 어쩌면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 24개에 있는 우리 한국인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소리를 구분을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2개 단어를 얘기하는 걸로 잘못하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액센트 부분만 세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뒤에 액센트 트 소리는 거진 안 나와도 사실상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phonics 스 소리 지금 제가 phonics 스 소리 거진 안 하잖아요. accent 트 소리 지금 안 하잖아요. 거진. 그래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알아듣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예? 네,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뒷소리는 좀 약하고 좀 안 들려도 되는데 스트레스, 액센트만큼은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 액센트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듯이. 그래서 이제 액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유도음. 제가 이제 유도음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도음 중에서 이제 보면은 유도음에 이제
제가 유도음 이제 차후에 이제 그 유도음 제가 만들어낸 거 영원어민 파닉스처럼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유도음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뭐 대표적인 제가 예를 뭐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뭐 이게 left 같으면요 이걸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유도음 을을 넣어줘야만 L 발음이 제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공명음 L. 예? 예. 그래서 을 apt.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을 apt. 처음에는 이제 을 apt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한두 번 연습한 다음에는 이제 left. 을은 이 유도음은 입 모양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입 모양만 left.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입 모양만 내주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액센트 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액센트 이 볼드체의 액센트 또 더구나 한글 표기한 데서는 보면은 이게 또 글자 커요. 이게 예, 여기서는 이 글자를 크게 따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거 못한 거예요. 이 표시를.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하면은 연습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시 문장에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음을 하면은 예시 문장에서도 이제 리듬이 이제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리듬이. 네? 예, 이게 이제 여기에 rhythm. 예? rhythm. 예, 이렇게 rhythm 할 수도 있고 rhythm 할 수도 있고요. 예? 어무로 하는 것은 슈와 예, 슈와 어예요. 발음 소리를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3789개 영단어에 대한 이제 연습 소리내서 반복해서 연습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500개, 7,600개 가량 되는 거죠, 사실. 예, 그 영예시 단문장은 이제 보면은 그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가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1회에 5분 내지 10분씩 쉬는 시간. 예. 자투리 시간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쉬는 시간에. 이거는 이제 매일 5회 내지 10회, 뭐 더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짧게 하는 게 이제 좋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에 1시간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이 짧은 잽으로 이제 권투 선수들이 그 잽을 모하메드 알리처럼 그 잽을 이렇게 넣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토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40분 공부하고 그 이상 공부하면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몰입 그런 게 잘 돼가지고 1시간, 2시간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특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의 경우는 40분을 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토마토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40분 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꼭 10분 내지 20분을 휴식을 하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차라리 눈 감고 자라. 뭐 하는 얘기도 해요. 예, 그래야만 효과가 이제 공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가진다고 해서 오랫동안 한 번에 공부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5분 내지 10분 이런 시간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5분 내지 10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딱 이렇게 하기가 공부하는데도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돼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매일 이제 이렇게 하고 또 3개월 내지 5개월, 5, 6개월만 연습하시면은 분명한 것은 영어가 연습한 거 들리기 시작해요. 연습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조차도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이제 그 좀 뭐랄까요, 하나를 배우면은 뭐 두셋을 아는 그런 상당히 영민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한 영단어는 이제 이 영어 뉴스나 강연,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데서 이제 잡히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렇게 시니어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니어께서는 뭐냐면 이게 제가 전에 이제 한국에 나와가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영어 훈민정음의 그 개념을 진짜 나만 진짜 한국인 영어 배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뭐 소위 발명가들이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내가 만든 건 최고. 예? 예. 또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발명품 가운데 not in my yard.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면은 이제 배척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제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인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해서 3년 동안 제가 검증을 한 거예요. 영어 훈민정음의 그 개념을. 그래서 이 단어를 다 이렇게 해가서 그걸 한글로 이렇게 제가 우리 영어 훈민정음의 이 뜻이 그 파닉스를 한글로 제가 이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한테 제가 3년 동안 이제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집에서 연습, 이분은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교육자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영어 선생님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연습을 했더니, 그 교육자로 같이 은퇴하신 그 부군께서 듣더니 그러더래요. 뭐냐면 당신 발음이 굉장히 원어민처럼 좋아졌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께서 그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무슨 뭐 원어민 발음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 하는 얘기가 내가 영어 원어민처럼 발음은 못해도 영어 들리면은 내가 원어민 발음인지 아닌지는 내가 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진짜 참 그렇다 공감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본 영단어에 이제 발음을 하고 그럼 그걸 이제 해서 이제 영예시 문장에 있는 그 각 단어의 그 사운드 실러블로 나눠진 부분을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발음을 몇 차례 이제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예시 문장에서 이제 좀 익숙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그 발성 근육이 우리 한국어에 특화됐던 이제 발성 근육이 22개가 이제 영원한 파닉스화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것이 비단 내가 이 뇌에 장기 기억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심장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심장 그 이식 수술을 받은 분, 그분이 이제 노동자인데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시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심장 이식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얼마간 병원에 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더니 그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심장의 주인이 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이 무슨 시를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에 무슨 기억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BBC TV에서 Trust Me, I'm a Doctor 하는 그 유명한 프로에서 이제 그 방영이 된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도 이제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은. 그 소리내서 연습해야 이게 근육에 이제 붙는 거죠. 그래야 또 뭐냐면 이게 운동선수들이 바로 그냥 그 어떤 뭐 뇌에서 내가 공이 어떻게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전달해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또 그냥 아주 반사적으로 그냥 딱 뭐 이게 움직여지잖아요. 근육이 발이
공을 차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공을 차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차는지 그거를 내가 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냥 그 뭐 그렇게 하나요? 그게 그냥 거진 습관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습관이 이제 이 기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액센트를 이제 파닉스를 하면은 저절로 이제 거진 액센트가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영단어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도 외래어가 많잖아요. 예? 독일어가 제일 많아요. 외래어. 그 다음에 이제 불어예요. 예, 그런데 그런 외래어, 영어의 외래어를 제외한 순수 영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파닉스를 제대로 하면은 말이죠. 예? 파닉스를 제대로 발음하면 이 액센트를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예를 이제 들었잖아요. 이게 채널 아니에요. 예? 단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영어 훈민정음에 16회에서 이제 요거 가지고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영어잖아요. 영어.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이게 샤넬이라고 그래요. 샤넬 그 유명 상표. 예, 샤넬. 이거는 불어 아니에요. 샤넬. 이게 샤넬 같은 이거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샤넬.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있고 액센트가. 그래서 이건 불어이기 때문에 액센트가 다른 거예요. 샤넬. 이렇게 되는 거죠. 샤넬. 예, 이렇게 나눠서 발음해요. 샤넬.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샤넬. 샤넬. 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영어 거진 순수한 영어는 액센트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파닉스만 제대로 하면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빨강 액센트 부분. 자, 제가 이제 참 뭐 이게 이렇게 정말 이걸 보시면은 뭐 거진 이거 빵 좀 세게 하라는 거 액센트로구나 하는 게 그냥 이 빨간 걸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도드라지게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 이거 그게 액센트 우리 사전에서 찾으면은 요런 표시 있잖아요. 요 조그만 거. 요건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위치가 또 이렇게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는 학창 시절에 중학교 뭐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요 몸 위에 액센트 요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는 말이죠. 음절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액센트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 예. 지금은 이렇게 이게 액센트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액센트 부분만 빵 제대로 이제 소리를 내면은 이 버터처럼 이제 혀가 풀리고 또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터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리듬이 생긴다는 거죠. 액센트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강세가 음악이 되기 위한 요소 첫 번째가 강세예요. 예, 세고 약하고. 그 다음에 고저예요. 인토네이션. 예, 그 다음에가 이제 박자예요. 타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버터처럼 이제 부드러워지는 그리고 또 리듬이 생기는 그런 걸 이제 경험하시게 이제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예시 문장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읽을 정도, 소리내서 읽을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뇌에 이제 저절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우리 이제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걸 내가 이렇게 딱 끄집어내려고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는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어를 내가 들으면은
하고서 딱 그냥 번떡 이는 그런 경우 우리 경험 많이. 그런 모순이 있어요. 영어 사전을 그렇게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못하는데, 한국어 사전은, 국어 사전은 그렇게 안 찾아봤어도 한국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잘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만 웬만큼 해두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속이 붙고 해가지고요. 이 문맥 추측이에요. 감이에요. 감. 자전거 타기. 영어 배우려고 그러면 습관과 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는 우리가 이 감으로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감으로 이 문맥을 갖다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갖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 영어 훈민정음에 3789개 기본 영단어를 그렇게 익히면은요, 그러면 이 문맥을 추측할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기본 영단어뿐만 아니라 7600개 그 기본 예시 문장, 예, 그것도 익히면은 이제 문맥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사전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문맥을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제 그 뜻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이제는 영어 원어민하고 얘기하면은 물어서 이제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어의 성공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 훈민정음 이거를 이제 딱 믿으시고 3개월 내지 6개월만 해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영어는 공부가 아닌 이제 재밌는 뭐 일종의 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영화를 봐도 이해가 더 되니까 재밌죠. 한글 자막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익혀내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 이제 땀 흘리는 그 수고에 대한 보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인생의 변곡점.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영어를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영어 훈민정음 편했어요. 예? 또, 제가 영어 회화 전용 무료 가정교사 챗GPT를 무료 가정교사로 영어 회화 전용, 예,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전자책을 내가 출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그냥 커피 한 잔 값에 챗GPT 값이 챗GPT 관련 책 지고 뭐 10,000원 이하로 되는 건 아마 거지는 없을 거예요. 암만 전자책이라도. 예. 그렇지만 제가 한국인 영어 성공을 위해서 제가 그냥 5,000원 커피 한 잔 값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급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바로. 예. 예. 영어 조금 아는 걸로, 그 아는 실력으로 여기저기서 제가 이제 영어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책을 쓸 수 있는, 심지어 그 챗GPT 관련한 책.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연습 훈련 시 이제 참고 사항, 뭐 이거는 이제 이미 뭐 다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예. 이제 다시 한번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나는 영어를 못하나, 이런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이 영어 훈민정음 가지고 3개월 내지 5, 6개월 정도를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안 되더라 하면은 차라리 그때는 영어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내 행복이에요. 괜히 이 영어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그냥 지지리지리 끌고 하다가 그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나는 실패자인가? 그거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벌써 나의 그 정신적인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영어 훈민정음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은 분명히 대부분 사람들은 잘할 수 있어요. 아마 100명에 아마 한 5명 이상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발음 보면은요, 예, 영어는 이제 발음교가 이제 44개,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24개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24개밖에 안 되는데 이 24개가 또 영어에 있는 그 발음하고 달라요. 또 그게 달라요. 그 뭐 이제 예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드렸지만 뭐 즈 같은 경우 그 지읒이 즈가 아니고 즈 이렇게 되는 그 발음, 그 순화가 그렇게 되는 거, 그렇듯이 상당히 거의 뭐 44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다 다른 거지인데,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국어식으로 그렇게 우리 한글식으로 발음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영국의 이 영어 또 여행가이면서 또 영어 학자인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개천 하나만 건너가도 이 말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이제 같은 형제끼리는 대체적으로 이 골격이 비슷해서 비슷한 목소리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좀 뭐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인 경우는 달라요. 구조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준 발음이라는 건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틀리더라도 상관없으나 액센트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 파닉스를 영어 훈민정음의 3789개의 기본 영단어에 파닉스만 익히면은 액센트가 저절로 되어진다 하는 그걸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뭐 이제 그 근육이 우리 이제 작은 이 22개 이제 발성 근육이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 동안에 좀 연습을 하시면은 바로 이게 우리 영어 원어민 파닉스화, 거기에 특화된 근육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빠르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연습 몇 번 해보시면 그거 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액센트 부분만 빵 세게 하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영예시 문장은 이제 3번 내지 5번,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이렇게 좀 천천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혀가 풀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점차 빠르게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17회 영어 훈민정음 해설 시간을 마치고 18회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